현직 장관들 가운데는 물론 또 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전해철, 교육부의 부총리죠. 유은혜 부총리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전해철 현 장관은 사실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현 지사와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군으로 꼽힌다는 얘기 나오고요. 유은혜 부총리는 도지사를 통해서 정치 보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죠. 현 의원들 가운데는요. 4선의 김태년 의원, 3선 박광온 의원, 5선 조정식, 5선 안민석, 또 재선의 박정 의원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5선의 전직 의원이죠. 이종걸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원시장, 지금 3선이죠. 염태영 시장, 얼마 전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경기도지사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파다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 또 저희의 생각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두 분께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도전을 할지 아니면 이름이 나오지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싶은 분이 계신지 혹시 여기 저희가 거론을 안 했는데 이분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요? 대체로 다 거론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이제 이분이 나오면 조금 더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 분 세 분 정도를 한번 꼽아봤는데 네. 첫 번째는 유은혜 지금 교육부총리이십니다. 첫 여성 도지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도전을 한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상당한 좀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저희가 4월 7일 날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사실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지 않았다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좀 돌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준비는 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원시장을 하고 계신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기초단체장 처음으로 도지사, 도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 후발주자로 지자체장이 도지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도지사와 당내 경선을 해서 아쉽게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재수, 그 성공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쭉 나열한 분들 중에 제가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을 한 또 세 분을 선정해 봤는데 네. 안민석, 조정식, 이종걸. 그러니까 안민석, 조정식 두 분은 현역 국회의원 5선이고 이종걸 전 의원은 5선을 지냈지만 현역은 아니시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럼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영순위 후보, 적어도 국회 부의장, 만약에 지금처럼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장 후보가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보다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총선을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는 어떤 청년 바람, 초재선 바람, 신진 바람이 내년에 있을 기초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 새로운 정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순풍에 돛을 다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여기 거론된 인물은 박정 재선 의원밖에 없는데 초선 중에서도 이 나름 인지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누구를 눈여겨보시는지요? 예. 글쎄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딱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간이 무르익으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까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만약에 당선된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순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당내 최대 계파가 친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상으로 해놨을 때 소위 친문의 구심점. 지난번 경선 때, 도지사 경선 때 이재명 지사하고 이 전해철 의원 측이 굉장히 세게 붙었었거든요. 감정적인 골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해철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 자, 이랬을 때는 쇄신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소위 이준석 현상 앞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난감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분위기가 이제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선거 과정 중에 이미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 아까 질문하셨던 여기에 이름이 안 올라가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이거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상황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파격적인 인물, 네. 뭐 초선이라든지 또는 명망이 이름 있는 신망 있는 뭐 영입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시 누구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교수님? 뭐 그렇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영선이지만 네. 정치 활동을 하고 또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그만큼의 인지도를 가진 젊은 초선이 아직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글쎄요, 좀 그 관료 출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영입을 고려할 만한 인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쇄신이라는 바람 속에 민주당이 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하마평에 나오는 야당 인사들의 이름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직 의원들 가운데서는요. 정의당의 심상정 4선 의원이죠. 사실은 한번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진보신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투표 하루 전날에 사퇴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좀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인 김은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전직 의원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우, 신상진, 심재철, 정병국, 김학용, 주광덕, 함진규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요. 정의당에서는 19대 비례의원 출신이죠. 박원석 사무총장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전 경제부총리 이름 여기에서도 빠지질 않고요. 아울러 이재명 지사 전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죠. 남경필 전 지사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저희가 이름 꼽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올지가 제일 큰 관심이죠.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름은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네. 아직 뭐 야당이 입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게 김동연 부총리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대선으로 출마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이게 성남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의 대선 차차기죠. 차차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경기지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러니까 비플랜으로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인물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지사 나오겠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이제 뭐 3선, 4선을 지냈고 오래된 선수를 가지신 분들 또는 남경필 전 네.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이 온다 그러면 사실 경선에서 이제 이기기가 어렵게 되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 나올 것인지 도지사에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야권의 후보가 좀 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심상정, 그러니까 포스트 노회찬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나올 뻔했죠. 근데 이제 그 젊은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사실 세대 교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인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박원석 전 의원 같은 분들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내는 것도 네. 정의당이 조금 새로운 진보. 진화하는 진보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상정 전 대표가 그런 소위 말하면은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이번에도 나오실지 아니면 양보를 하실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정의당 어떤 지점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 짚어주셨는데 자, 김대현 평론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지 안 나올 것 같은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좀 전에 우리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대선 주자급이다 보니까 아마 도지사에 도전을 한다라고 네. 하면 화제가 될 법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당을 선택할 건지 야당을 선택할 건지가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뭐 일종의 강요당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나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화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남경필의 정계 복귀 문제도 사실은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남경필 정도가 나와야지 선거를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분위기는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김영우, 김학용, 신상진
뭐 이런 분들이 좀 아마 당내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심상정 의원의 이 재도전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그 최종적으로는 후보직을 사퇴를 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 같은 모양새를 네. 취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그런 단일화 변수에서 또 심상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당도 젊은 바람이 좀 불기를 희망하는 이런 여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김은혜 초선의 이 성남 지역을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인지도 면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은 누굴까? 공교롭게도 남경필, 김동연, 정병국, 김은혜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경필 같은 경우는 일단 도지사직에서 그만두고 낙선하고 그만두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했는데 정계 복귀의 수순이 다시 경기도로 오는 것은 사실은 이 순서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복귀의 어떤 뭐 의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병국, 김은혜 두 분한테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인지도 측면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